자, 그럼 이어서 자리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통계값으로서 분포의 흩어진 정도죠.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분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자, 분산, 베리언스. 이 분산이라는 것은 일단 요거 보실게요. 각 데이터 값과 요 각각의 데이터 값이에요. 각각의 데이터 값이에요. 요 각각의 데이터 값과 평균, 이게 평균이죠. 평균 값의 거리. 그러니까 요 값에서 평균까지의 차이, 즉 거리의 제곱이죠. 차이의 제곱, 그냥 데이터 값과 평균 값의 거리, 차이의 제곱이죠. 제곱이잖아요. 제곱, 값과 평균의 차이, 값과 평균의 차이, 평균의 거리의 제곱이죠. 제곱을 뭐해?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요. 즉, 합계를 각 데이터 값과 평균 값의 거리의 제곱 합계를 뭘로 나눠줘요? 데이터 수, 이건 n은 데이터 수입니다. 데이터 수, 혹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준 값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각 데이터와 평균 값과의 거리의 제곱을 평균한 거예요. 평균.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 값과 데이터 값과의 평균과의 거리, 요거를 다른 말로 더 짧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그냥 편차로 기억을 하세요. 편차라고 하면은, 값과, 뭐예요?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차. 이게 편차가 각각의 값들의 편차가 되겠죠.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편차에 요거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뭐야? 분산이에요. 분산. 의미는 뭐예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요게 분산이.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져요? 데이터 수로. 자, 편차의 요 제곱의 합을 쉽게 외우세요. 그냥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져요? 데이터 수 혹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누어준 것이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요 시그마 2승은 모분산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S2승은 표분 분산을 나타내요. 표분에서 분산을 계산한 거고, 요거는 모집단에서 분산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 혹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표분 분산일 때, 그러니까 표분일 경우에 우리는 분산을 구할 때 요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돼. 뭐예요? 편차 제곱의 뭐예요?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누죠?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그게 뭐냐면 표본 분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는 자리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누죠?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데이터 수로 혹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다. 즉 자리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관측한 값이죠. 관측한 값이 뭐예요? 도수 분포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값들이 각각의 값들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면 이거 뭐 신경 쓸 거 없는데, 이게 계급 도수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뭐 4개,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이 중복되는 경우죠. 관측한 값이 중복되는 경우, 즉 관측치가 도수 분포표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표본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잠깐만요. 자, 이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단지 아까는 앞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만 있을 경우는 요 값이 하나만 있을 경우는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는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값들이 각각의 관측 값들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일 경우에는 요 편차 제곱 있죠. 일단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이 있죠. 요 값. 이 경우죠. 요 편차. y1에서 뭐예요? 평균을 빼주죠. 그렇게 편차가 되겠죠. 요 편차. 그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요 y1의 값이 몇 개냐? 2다. 그러면은 2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것도 YK죠. YK에서 평균을 빼줘요. 그럼 편차가 되겠죠. 편차가 됩니다. 편차 제곱이죠. 거기다가 도수. 요 F는 도수를 나타내요. 프리퀀시의 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편차 제곱에다가 그 값의 도수를 곱해주면 돼요. 곱해줘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그 값의 도수를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뭘로?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표본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이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아주 간단해요. 앞에서 우리가 구한 어떤 거?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우리가 뭐 분산 구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표본 분산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은 뭐 분산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게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 편차의 제곱, 이것도 편차 제곱에 더한 다음에 데이터 수 나눠주면은 그게 요 시그마 이승 모분산이 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모표준 편차,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즉 뭐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즉 루트를 취하니까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취한 값이 뭐야?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예,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는 뭐예요? 데이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편차죠.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값이 바로 요거죠. 요거. 표본 분산. 거기다가 루트 씌워준 거죠.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 뭐예요? 그게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분산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평가인데, 흩어진 정도의 지표 평가예요. 지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런 것들 있죠.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비교해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합니다. 크기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예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 한다.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절대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한다. 어떻게? 비교해요. 그 크기를. 그리고 클수록 그 값이 클수록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죠.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분산계수가 있습니다. 분산계수. 요 분산계수. 이게 변동계수라고도 하고, 요 coefficient of variance. 그러니까 coefficient는 이거는, 요거죠. 이거 변동. 이걸 variance를 뭐, 변동이라고도 하고, 분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변동계수, 변동이죠. 변동계수. 그러니까 분산계수라고도 하고, 변동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이에요, 변동. 변동. 혹은 분산계수. 변동. 이렇게, 변동. 그래서 몇 개의 표준편차를 서로 상호 비교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몇 개를 갖다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절대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수치, 즉, 상대적인 분산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물론, 비교 가능합니다. 표준편차를 몇 개를 서로가 그 크기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크기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상대적인 분산도, 상대적인 변동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흩어진 정도에 대해서. 자, 그럼 상대적 분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요 분산계수, 변동계수예요. 분산계수, 변동계수입니다. 변동계수. 자, 변동계수, 분산계수란 뭐냐? CV 줄여서 CV라고 하는데, coefficient of variance에서 CV, 변동계수, 분산계수는 뭐예요? 표준편차. 이건 표준편차죠. S는 표준편차를 뭘로 나누죠? 평균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 분산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예요. 이 흩어진 정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실질적인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평가하는 척도. 척도가 바로 퍼센트로 표시하는데 분산계수입니다. 분산계수예요. 분산계수. 그 각각의 값들이 그 측정한 값들의 그 차이가 큰 경우죠. 큰 경우 혹은 측정한 그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런 그룹 사이에 그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 분산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분산계수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표준편차입니다. 만약에 표준편차가 초봉이에요. 초봉이 남자의 경우는 그냥 예를 들을게요. 그냥 쉽게 초봉이 이게 1일 월급이에요. 하루 1일치의 초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10만 원이고 여자의 경우가 9만 원입니다. 9만 원. 자, 10만 원과 9만 원. 자, 그럼 분포의 흩어진 흩어진 정도는 어느 쪽이 크냐는 얘기죠. 이런 경우. 자료를 보시면은, 값으로 보시면, 표준편차로 보면은, 9만이고 10만이니까, 이쪽이 큰 것 같이 우리가 보이죠? 흩어진 정도가. 남자의 경우가. 근데 자료를 비교할 때 절대 수치가 아닌 상대 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표준편차만으로는 우리가 두 자료를 비교할 수 없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값들이 차이가 클 때.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떻게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 상대적 수치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두는 거죠. 평균에 대해서 표준편차의 그 비율로 상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보시면은 초봉 평균이 남자는 200만 원입니다. 표준편차는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균으로 표준편차를 나누어주면 되죠. 200만 원 분의 1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분의 9만 원.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5%, 6%가 나오네요.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그러면은 어디가 커? 흩어진 정도가 여자가 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남자라는 그룹, 그 다음에 여자라는 그룹이 있는데 요 초봉이 있어요. 초봉이. 그런데 요 값들이 차이가 큰 경우죠. 이들 값과 이들 값 사이에 그 차이가 큰 경우는 단순히 그냥 표준편차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값들의 차이, 관측값들의 차이, 즉 관측값들의 차이가 큰 경우, 요 관측값 차이가 큰
자료들 사이에 요 산포도, 분산도, 흩어진 정도를 비교를 하거나 혹은 측정치가 상이한 자료들 간의 그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요 CV, 변동계수, 분산계수를 가지고 합니다. 관측치가 상이한 자료들이에요. 하나는 단위가 미터고 하나는 그램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단위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측정치가 서로 상이한 자료들인 경우에 어떻게? 표준 편차만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비교할 수가 없고요. 상대적인 수치로서 뭐를 가지고? 분산계수죠. 분산계수, 변동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흩어진 정도를 비교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까요? 핵심은 요거예요. 즉 언제? 관측값의 차이가 큰 자료들 사이에 흩어진 정도 혹은 측정치가 상이한 자료들 사이에를 비교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요 변동계수, 분산계수를 이용해서 흩어진 정도를 서로 비교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 편차. 이 평균 편차는 요 평균 편차는 자료의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자료의 평균으로부터의 절대 편차들을 평균한 거예요. 요 편차죠, 편차. 값에서 평균을 뺀 게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편차예요. 그러니까 절대 편차죠. 그러니까 절대값이죠. 편차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이었는데 그게 편차 제곱이 아니라 이번에는 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편차의 그 절대 편차죠. 절대 편차죠. 그러니까 이게 편차를 절대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 편차죠. 요 절대 편차를 더해서 데이터수로 나눠준 거니까 뭐예요? 절대 편차들을 평균한 값이 평균 편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균 편차.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이 있어요. 시험 성적을 받은 결과 각각 값들이 75, 75, 85, 87, 79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값들이 75, 85, 87, 79예요. 이게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4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구하면 이때 82예요. 평균이. 그러면 값에서 편차, 절대 편차 구하면 되죠. 값에서 평균 빼주고 요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값에서 평균 빼고 값에서 평균 빼고 값에서 평균 빼고 그럼 이게 뭐예요? 절대 편차가 되겠죠. 절대 편차. 국어의 절대 편차, 영어의 절대 편차, 수학의 절대 편차, 과학의 절대 편차 4개니까 데이터수 나눠주면은 평균 편차는 4.5점이 됩니다. 평균 편차, 절대 편차를 평균한 값은 4.5점이 돼요. 편차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응용입니다. 응용.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 자체가 중요한 통계값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표준화예요. 표준화. 이거는 뒤에서 아주 중요한데 표준화. 대표적인 예가 표준화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표준화는.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너무 중요합니다. 표준화는. 그래서 평균, 분산, 단위 등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해요. 표준화는 평균이나 분산 혹은 단위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를 경우에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죠. 표준화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대학의 수능 과목에서 국사를 선택한 A군과 국사를 선택한 A군, 그 다음에 세계사를 선택한 B군의 점수는 이렇게 73과 67이에요. 근데 국사의 평균 점수는 60.5점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사의 평균 점수는 59점이었어요. 59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7.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2. 자, 이때 A군과 B군 중 누가 점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 가능해요. 이때는. 그래서 A군과 B군 중 누가 더 점수가 좋을까라는 얘기죠.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면은
점수와 평균 점수의 차이는 모두 8이에요. 8. 8점 더 많이 맞았죠. 8. 자, A군도 평균이 60인데 73점이고 59인데 8점이죠. 해서 67점이고 요 같이 요 차이는 전부 다 어떻게? 8이에요. 8. 그리고 8입니다. 해서 이 경우에 편차가 큰 과목에서 평균보다 플러스 8점인 거죠. 편차가 큰 과목. 편차가 크죠. 편차가 큰 과목에서 평균보다 플러스 8점. 플러스 8점인 과목은 편차가 작은 과목에서 평균보다 플러스 8점을 받은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잘한 것일까라는 얘기죠. 자, 이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화. 이때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표준화가 이때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해요. 자, 표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아주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변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평균이 0이 되도록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바꾸어주는 거예요. 즉 변환해 주는 거예요. 변수를 갖다 어떻게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줘요. 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표준화를 하면은 그 표준화된 각 표본의 값을 우리는 자, 표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각 표본의 표준화된 각 표본의 값을 우리는 표준점수, Z점수라고 해요. Z점수, 표준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점수는 표준화를 한 점수예요. 그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각각의 값이죠. 그 개별 표본값. 그 다음에 그 그룹의 평균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뭘로 나누죠? 그 그룹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로 나누죠. 즉 편차를 표준 편차에 점하는 비중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분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 바로 표준 점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해주면은 요 값들이죠. 요 값들. 요 표준 변수의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값들은 분자는 뭐예요? 모든 변수의 평균을 0으로 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요거죠. 요거는 분자는 모든 변수의 평균을 갖다가 0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요 표준 편차죠.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분모는 모든 변수를 어떻게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해주면은 요 표준 점수죠. 이렇게 각각 그 값들을 갖다 표준 점수를 변환을 해주면은 이 그룹의 이 집단의 평균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1. 쉽게 말해서 표준화는 뭐예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군의 표준 점수는 A군의 국사 점수, 그 다음에 국사의 평균, 국사 표준 편차, 그 다음에 B군의 표준 점수는 B군의 세계사 점수, 세계사 평균, 세계사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되겠죠. 평균이었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값들이 표준 점수를 구할 수 있겠죠. 누가 잘했어요? 표준 점수 누가 높아? 여기가 높네. 점수로 보면은 여기가 높은데 그 다음에 편차 9고 편차 9고 8이 편차 8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점수가 높아요. 즉 흩어진 정도가 작을 때 그 평균보다 같이 점수가 똑같이 플러스 8점인데 그때 흩어진 정도가 작은 쪽이 더 어떻게 표준 점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 표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거는 제조회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주당 1주째 불량품이 2개 그 다음에 35주를 집계한 거예요. 1주째부터 35주까지 35주 그 다음에 이 3주째는 불량품이 6개였고 4, 5, 6, 7, 8주째는 8개였고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자료 요약해서 도수분포표 이거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죠.
상대 도수, 전체 도수가 이거고, 상대 도수는 구성비라고 했어요. 그 계급의 구성비.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 중에서 요 얼마를 차지하느냐는 거죠. 35분의 3. 요거는. 그 다음에 35분의 7 이렇게 되고. 누적 도수는 뭐 이건 3이고 위에 거 3과 7 더하면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 되고.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냥 구하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해서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구성비라고 했어요. 이렇게. 뭐예요? 35분의 3이죠. 요거 나눈 거. 요 35로. 그 다음에 요거는 35분의 7, 35분의 9, 35분의 8 이렇게 나눈 거죠. 대충 보시면 자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누적은 누적도수니까 뭐 이거 없이 사실은 그냥 요거 더하면 이게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이게 되겠죠. 요거 해도 되고 뭐 이거 그냥 이거 더하면 되니까 요거 더하면은 요 값이 되겠죠. 요거 더하면 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과 요거를 더하면은 이제 요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값과 요거 더하면 되겠죠. 값이 되죠. 아니면은 그냥 누적이 나와 있으니까 35분의 3, 35분의 10, 35분의 19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뭐 이게 없으면 그냥 요거 가지고 누적 상대수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불량품이 4개 그러니까 54%가 요 정도 되네요. 누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2개 불량품이 2개 이하로 발생이죠. 한 게 이게 누적으로 보면은 2개의 54.29%. 그 다음에 불량품이 5개 발생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94%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퍼센트를 알 수 있고 누적이죠. 그 다음에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그 중심의 위치죠. 집중화 경향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도수 분표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의 가구당 월 소득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표본입니다. 그래서 11가구입니다. 11가구.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죠. 분산과 표준 편차. 일단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편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편차 제곱. 평균 구하시고 편차 제곱해서 그 합수를 구하죠. 편차 제곱의 합이죠. 편차 평균 뺀 게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서 이거 더합니다. 합을 구해서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평균을 구하면은 평균은 그대로 그냥 쫙 더한 다음에 그 값들을 구하시면 돼요. 값 쫙 더한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돼요. 230이 나왔습니다. 평균은. 그 다음에 편차 제곱. 자, 편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쫙 나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합니다. 이 합 더한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그리고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편차 제곱. 자, 이거 편차 제곱에서 이걸 쫙 더하면 이게 편차 제곱의 합이 되겠죠.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뭘로 나눠져요? 분산은 데이터 수 마이너스 1. 이걸 뭐예요?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루트 쓰이면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이거 쫙 더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n-1, 11이니까 11-1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n-1로 나누어서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분산은 요 편차 제곱의 합이 요게 되겠죠. 합을 뭘로 나눠줘? 데이터 수 마이너스 1로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분산이 됩니다. 분산 요 값이 되겠네요. 분산 요 안에 있는 거. 그 루트 씌운 게 뭐예요? 그 값을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에서 66.33. 표준 편차 값 흩어진 정도는 66만 원이 되네. 이 경우 66만 원. 됐죠? 뭐 간단합니다. 편차 제곱의 합을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표본 분산. 그리고 그 표본 분산을 뭐 한다고요? 표본 분산을 양의 제곱근.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뭐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월 소득은 얼마라고요? 230만 원이고 분산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이게 빠졌네.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66.33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흩어진 정도가 꽤 크네요. 소득 격차가 크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회사의 불량품 수를 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네. 이것도 똑같아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도수가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죠. 중복되는 경우 뭐 간단합니다. 편차 제곱에다가 그 값의 도수를 곱해줘서 더한 다음에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 평균 구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과 도수를 곱하죠. 편차, 값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다음에 그 계급의 그 값의 도수를 곱한 다음에 그 합을 구하죠. 그리고 그 합을 뭐예요?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은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일단 평균 구하시고, 평균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체 도수가 있으니까 값에다가 그 값의 도수를 곱해서 더해서 데이터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이와 같이 불량품이 0인주가 3번 있었어요. 한 번 불량품이 난 경우가 7번 있었어요. 7주가 있었어요. 7주.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와? 평균은 전부 다 20주인데 1.75가 나옵니다. 1.75 평균. 그러니까 평균 불량률은 1.75예요. 1.75. 두 개가 조금 안 되네.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편차 제곱. 이와 같이 편차 제곱을 구해요. 편차 값에서 평균을 빼주죠. 1.75 빼주면 되겠네. 평균은 1.75였어요. 우리가 1.75 1에서 1.75 빼주고 그래서 편차 해서 그 다음에 편차 요거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제곱 요거를 제곱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게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죠. 그 도수가 3이니까 3 그 다음에 하나인 경우가 불량품이 7주 있었죠. 그 도수를 요 편차 제곱에다가 요 도수를 곱해서 구한 값이 요거죠. 편차 제곱에다가 뭐예요? 요 도수를 곱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쫙 더하면 되겠죠. 자,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전부 다 더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즉 20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1.78이 나오네. 분산은 1.78. 그 다음에 1.33. 표준 편차는 1.33. 흩어진 정도 1.33. 그렇게 크지 않네요. 흩어진 정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구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표준 편차는 1.33. 1.33이 되겠네요. 그렇게 흩어진 정도가 크진 않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요 다음 두 자료는 분포에 퍼져 있는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 값들의 크기가 이 그룹의 신생아 그룹의 체중과 그 신생아의 아버지 그룹의 체중, 요 값들이 아주 차이가 커요. 이때는 요 표준 편차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 계산이 가능해요, 물론.
신생아의 표준편차, 아버지의 표준편차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값들의 차이가 큰 경우는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산계수, 변동계수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변동계수. 네, 변동계수예요. 관측값의 차이가 크니까 표준편차보다는 뭘 가지고? 변동계수, 분산계수를 가지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평균을 계산하면 3.5kg이고 신생아의 경우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0.36이 나와요. 그리고 계산하면 분산계수가 0.10이 나오고 아버지의 경우는 계산을 하면은 평균이 65.4. 보시면은 그냥 표준편차만 보면은 흩어진 정도가 여기가 큰 걸로 나오죠. 아버지 그룹이. 이쪽이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룹이 그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직접 비교를 이 경우는 그 값의 요 신생아 그룹과 아버지 그룹의 그 값들의 차이가 관측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동계수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 이쪽이 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생아가. 자, 이 경우 신생아의 체중의 표준편차는 아버지의 체중의 표준편차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죠? 0.36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4.39니까. 그런데 CV를 보시면은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신생아의 몸무게의 분포가 아버지 체중의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게 퍼져 있다, 흩어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즉 아버지 그룹보다 신생아 그룹의 그 자료들의 흩어진 정도가 크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CV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에 점하는 표준편차의 비중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연습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연습,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제4강은 마치고 이어서 제5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